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고기는 어떻게 맛있게 구울 수 있는가? 두 번째, 생선은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눌어붙지 않는 팬을 만들 수 있는가?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입니다. 오늘은 좀 맛있는 책을 하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리에 대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딱딱한 책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결심이 필요한 책들을 주로 소개하는데요. 말은 요리지만 이렇게 두꺼운 양장이고 안에 보면 컬러 사진도 하나도 없고 요리 사진도 없는, 그러나 분명 맛있는 요리에 대한 책이고,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요리를 100%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장담하는 책, 요리의 과학입니다. 제목이 요리의 과학이니까 결국 과학책이 아니냐? 맞아요. 요리책을 가장한 사실은 과학책이고요. The Science of Cooking, 피터 바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피터 바햄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배신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사실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었던 가디언지라는 지금도 있는 매체의 칼럼니스트로 쓰는데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강연을 많이 했어요. 1999년 물리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물리학협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좀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을 쉽게 접하게 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 앞부분만 좀 딱딱하지만 뒤에 가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요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손맛, 신선한 재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설명이 가장 21세기다운 설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리는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의 성질을 잘 알아야 요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재료의 성질을 자꾸 들여다보면 결국 남는 게 어떤 성분이 남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 글루텐, 녹말 이런 게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과 열과 만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 책 읽고 나서 딱 한마디로 드는 생각은 화학자들은 전부 요리를 잘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가나 문과가 좀 취급 못 받는 시대에 이제 요리마저 과학의 영역을 뺏기나 싶지만 기초적인 과학 원리들을 잘 알면 아주 재밌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리가 과학이다라고 하니까 가장 떠오르는 게 분자 요리인데요. 분자 요리가 뭐냐 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레스토랑에 가서 디저트를 시켰는데 사과가 나왔어. 근데 먹어보니까 이게 사과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인 거예요. 맛도 레몬 맛이 나고, 좀 더 엽기적으로 얘기하면 모양은 사과인데 먹어보면 식감은 아이스크림이고 맛은 새우 맛이 난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형태, 질감, 맛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조합해서 새로운 요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분자 요리인데요. 그래서 한때는 이것이 미래의 요리일 것처럼 굉장히 각광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해서 지금은 그런 요리점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요리는 과학의 영역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여러분 이제는 다 잘 아시는 수비드 기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비드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데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는 굽거나 끓이는 건데 따뜻한 물에 미지근하게 데우는 것으로 해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요리가 더 부드럽다. 그 스피드 기법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실제로 온도와 물과 공기와 그리고 단백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실험해 본 결과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요리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고기는 어떻게 맛있게 구울 수 있는가? 두 번째, 생선은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눌어붙지 않는 팬을 만들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이 책에서 얻었던 가장 꿀팁이었습니다. 고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 요리의 과학이 알려주는 재미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기를 처음에 센 불에 구워야 되는가? 이게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마이야르는 루이 카미오 마이야르라고 해서 요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고요. 생화학 분야를 연구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들의 세포 안에는 아미노산도 있고 당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미노산과 당이 열에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당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미노산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미노산과 당이 같이 일으키는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아미노산과 당이 높은 온도와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다양한 분자적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이 얘기하는 그 아미노산은 단백질에 들어있잖아요. 단백질 하면 생각나는 거 고기잖아요. 고기를 가장 맛있게 만들어내는 이 반응이 마이야르 반응인데요. 이 마이야르 반응은 아주 높은 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고 싶다면 일단 높은 온도, 약 140도 이상에서 일어난다.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 온갖 가지 종류의 새로운 분자들이 생겨나요. 이게 뭐 10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자가 있는데 바로 고기 냄새를 나게 하는 분자입니다. 여러분들 고기가 맛있는 거는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후각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거든요. 육향이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고기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많은 요리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는 굽는 게 진리다. 그 말은 구워야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고 이 마이야르 반응이 바로 육향을 내기 때문입니다. 고기 사면 핏물을 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붉은 색깔을 띠는 고기들, 돼지고기, 소고기, 그 붉은 색깔은 피일까요? 피가 아니라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그 안에 이제 수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수분이 다 빠지면 딱딱해지겠죠. 그러니까 핏물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 이 책을 읽으면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에 있는 게 피가 아니라 헤모글로빈 성분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나면 흔히 얘기하는 육즙을 가둔다. 이게 말이 안 되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을 가하면 수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굽거나 찌면 육즙을 가둔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익으면서 수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빨리 겉면을 이제 세게 굽는 거고요. 육즙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수분이 그래도 덜 나가도록 하는 장치는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육즙이라는 게 무슨 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백질 덩어리가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이제 수분의 함량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요리의 과학을 통해서 고기를 보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그냥 고기 요리를 잘하는 모두 기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딱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질겨진다. 둘, 단백질과 단백질이 잇는 조직인 콜라겐이 부드러워지면 고기가 연해진다. 그러면 고기를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단백질은 덜 딱딱하게 만들고 콜라겐은 부드럽게 녹이는 겁니다. 콜라겐이 60도 정도에 녹는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가 돼서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약간 낮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고 콜라겐이 적고 단백질이 많으면 딱딱해지면 안 되니까 센 불에 빨리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심 같은 거 오래 굽지 말고 겉면을 빨리 이렇게 세게 해서 구우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기를 단백질로 보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요리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제 육지에 사는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해 봤으니까 바다에 사는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과학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생선은 물에 관련된 고기인 거예요. 생선이 물에 사는 고기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물 안에서는 자기 체중이 이렇게 되게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단백질을 바라보는 이 요리의 과학의 기본 시선은 근육이 없는 고기라는 겁니다. 근육 단백질이 육지에 사는 고기랑 되게 다르기 때문에 훨씬 약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부서지기 쉬운 거죠. 단백질과 단백질이 이어지는 근섬유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단백질을 일단 오래 조리하면 약불로 하더라도 이게 수분이 빠져버리고 단백질을 이어주는 섬유가 근섬유가 많이 없으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살이 가지고 있는 이 단백질을 어떻게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최대한 빨리 익히는 겁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것처럼 센 불에 구울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달궈지고 이제 수증기가 올라오는 찜기에 넣어서 빨리 겉표면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열기가 확 안으로 들어가서 안은 그 높은 온도에 의해서 생선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약간 끓기 시작하면 약간 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굽는다는 건 사실 겉은 익히고 안은 그 높은 열에 의해서 찌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생선을 맛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생선 구이집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잘 구우려면 너무 어렵고 냄새도 많이 나니까. 근데 생선 구이집에 갔을 때 생선을 너무 타지 않게 굽는 집들이 맛있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면 훨씬 더 맛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생선도 똑같이 단백질이니까 이렇게 센 불에 구워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이 또 생선과 육고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생선은 그 독특한 고소한 향이 나는데 이게 생선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기름에서 나는 건데, 마이야르 반응은 센 불에서 일어나는 거고 만들어진 분자가 굉장히 강한 향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야르 반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강한 향은 이 생선에서 기름이 내는 그 은은한 향보다 더 향이 센 거예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을 생선에서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냄새가 너무 강해져서 생선의 그 고소한 본연의 냄새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사들이 생선을 아주 세게 바짝 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식이 기구에 눌러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단백질이 금속에 붙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간단하죠. 끊임없이 저어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젓는다는 게 너무 힘이 들잖아요. 팬에 기름을 넣고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을 해서 코팅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생기면 비누나 세제로 씻으면 다시 씻겨 나가니까 기름을 얇게 발라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은 워낙 많은 팬 종류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면 눌러붙지 않겠지만, 일단 아주 기본적인 거 계속 저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름을 넣고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을 해서 층을 만들어라. 이 책이 알려주는 요리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요리의 과학이라는 책을 살펴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부분 화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게 정말 일상생활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화학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리라는 게 각 재료마다 다 요리법을 외워야 되고 비법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요리를 하는 재료도 우리가 결국 과학의 눈으로 보면 단백질, 지방, 당, 그 성분의 특성만 이해하면 크게 실패하지 않고 요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줍니다. 약간 오래된 책이고 지금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책, 음식 사진은 하나도 없는 요리책, 요리의 과학이었습니다.